자, 일본이 왜 후진적이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정치가 후진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게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디지털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의 그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은 정치적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자, 일본이 왜 후진적이냐? 후진적인 게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정치가 후진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게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사실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다 법안에 해가지고 그게 진행돼야 되고 그 리더십과 국가가 어느 정도 뭔가 방향 제시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간다는 것은 정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이 저렇게 난파선이 된 것처럼 저렇게 참패를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엔저라든가 임금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든가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완전히 참패했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의 정치가 제대로 대응 못했는지, 자, 그럼 왜 일본의 정치가 그렇게 양질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그러느냐?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치가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정치가의 자질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아주 뛰어나고 뭔가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에 충원이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발전하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좀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저렇게 막 거의 적대적인 정도로 두 나라일 정도로 저렇게 싸우지만 그 내부에 보면 정치가들을 항상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뛰어난 정치가들이 계속 그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게 주지사로서의 엄청난 그 정치적인 수업도 쌓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그 아주 원활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일본같이 어떤 세서버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세습 정치가 아예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세습 정치가 핵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습 정치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가업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민주주의의 그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 반응형 정치라기보다는 그거 하나 직장으로 생각하는 가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쭉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까지 쭉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쉽게 또 국회의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물려받거든요. 근데 그 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역구로 물려받아요. 그 지역구는 보면은 오랫동안 그걸 지역구를 관리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익 집단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이권을 따온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자기를 지지해 주던 그 지지 세력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게 하나의 이익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요. 봉건주의 시대 때 영주와 농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전히 그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 정치를 해오는 그 지역은 혈통이라 그래 거의. 그 지역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지금까지 이어온 혈통이 누구냐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자민당에서 이선인가를 하고 나온 어떤 의원이 쓰는 글에서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습 의원이라는 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 세습 의원하고 경쟁을 해야지 새로운 국회의원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자민당이 공천 받기 힘들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른 당에 나온다든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야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들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되냐면은 시민운동하던 사람들이 정치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에 이제 있다가 정치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세습 의원 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정치에 뜻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내밀면 어디 자민당에 들어가야 되나,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어느 당으로 가야 되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민당에서 이 사람을 수용해가지고 공인을 준다 그러면은, 공천해준다 그러면은 아주 원활하게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웬간한 지역구들은 세습 의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경쟁을 일단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통과했다. 다음에 또 통과할 보장이 없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만약에 떨어진다. 그리고 4년 임기인데 이게 해산이 너무 잦아가지고 한번 해산하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2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해산해버리면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다시 선거를 해야 돼. 네. 그런 경우가 일본 정치는 그게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아베 있을 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해산할 때도 있고, 뭐 2년, 2, 3년, 뭐 이게 4년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국회의원 됐는데, 그 다음 국회의원 또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니던 사람은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회사에는 평생 직장이잖아요. 평생 고용과 연공서열, 여기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완전히 이제 낙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나 자기 집에 뭐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쉽게 정치에 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자영업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뭐 지역에 아주 부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정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추원되는 그 능력이 있는 정치가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습 의원들이 많다. 그 세습 의원들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70 내지 80까지 계속 국회의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지역구에 물려주겠다.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은 20대 내지 30대 자녀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유학가 있다가 귀국해가지고 그 보궐선거에 등록을 해요. 표보합니다. 그럼 반드시 돼요.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그 지역구는 그 사람은 지역구 뭐예요? 완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습 의원이라는 게. 이게 일본 전 지역에서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질이 높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정치 수업이나 정치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론 이제 내 부모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한테 올 거니까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쉽게 추원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자질에 이제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경대, 국립대를 많이 가가지고 교토대라든가 그런데 가서는 어디로 가냐면 정치가보다는 관료로 많이 들어갔어요. 과거에 사실은 아베 민주당 전까지만 해도 관료가 꽉 잡고 있는 사회였어요. 일본 사회는. 왜냐하면 그게 제도적으로 됐어요. 장관이 있으면은 장관은 정치가 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차관이 둘 있어요. 실무차관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가 내려오는 차관, 이 두 자리가 있는데, 이 실무차관은 관료에서 저걸로 사람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실무차관이
이 그 자기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뭐 방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경제산업성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차관이 실무 차관이 여기에 인사하고 예산하고를 거의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인사안이라든가 예산안을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은 장관은 거의 도장찍어주는 사인하는 이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관료 주도형 정치였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니까 민주당 정권을 넘어가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 민주당 정권이 3년 조금 넘게 그게 실패했어요.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바꾸면서 관료들이 전부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민주당하고 거의 명령을 복지부동.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돌아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게 원활하게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자민당 넘어왔잖아요. 근데 자민당으로 넘어와서 그때 누가 바로 총리가 됐냐면 아베가 총리가 됐어요. 이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정치 주도 이 문제 시스템을 민주당이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이 정치가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까지 그 실무 차관이라는 게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예산도 전부 정치가 다 잡고 앉아버리니까 관료 주도가 완전히 팍 가버린 거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니까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과연 이 관료만큼 이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든가 이 인사 문제 같은 데서 속속들이 잘 아느냐? 당연히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인사로 뽑겠어요? 내한테 아부하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부를 잘 안 해요. 그게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급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권력에 손대고 아부하고 그걸 손닦으라고 그래요. 손닦고. 일본 말로. 알아서 기는. 그게 이제 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베 정부 때부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료하고 정치하고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그냥 잘 해오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물론 이제 관료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정치 주도라는 게 나왔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잘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이게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급격히 정치 주도를 넘어오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 관료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그거 다 있잖아요. 관료들 보면 제일 먼저 진급할 친구는 쟤다 이런 게 다 있다. 왜 뛰어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동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급하는 게 아니라 전혀 쟤가 뭐야? 쟤 늘 처지고 그랬던 사람이 총리하고 관계 좋게 해가지고 그게 아부해가지고 진급하고 중요 보직을 잡고 이렇게 하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저그러잖아요. 능력이 있는 관료들이 사표 쓰고 나가버려요. 이게 아베 7년 반 2기 총리 할 때부터 이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이제 정치가들은 누가 주로 했냐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요대학이나 뭐 많은 일본의 사립대학들 보면은 그 유치원 때부터 거기 들어가가지고 쭉 다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자식들이 주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공부라든가 이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관료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과거에는 당연시 됐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 디지털 관련되는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 그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장관이 그 부서의 그 업무에 아주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파벌에 의해 가지고 파벌의 배분에 의해 가지고 장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봐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관료 사회에서
제1차관이 소위 말 실무차관이 실권을 다 잡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 주도로 오면서 실제로 정치 주도를 하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장관에 앉아있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부서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베 정권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가 상당히 열화되었다 그러는 열화.